이번에는 눈을 봅니다. 파란색이죠? 고마워. 마찬가지 243쪽을 펴주세요. 쏟아는 미리 보기. 이거 안 쓰죠. 이 단어는 한국 현대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인의 삶을 살펴보는 내용이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지금 모든 작품을 통해서 그 당대 사회가 어땠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는 식민주의와 독재를 거쳐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가는 역동적 과정이었다. 지금 이 작품에서도 이제 그게, 그러니까 식민지는 아니긴 하지만 이제 이승만의 독재에 좀 저항하자, 항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문학은 그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 형성된 다양한 가치관을 갈등과 화해를 주제로 해서 형상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제재 소개를 읽어보면 눈은 겨울밤에 내리는 눈을 대상으로 하여 부정적인 현실의 암담함을 극복하고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미, 이게 주제네. 그러면 여기서 부정적인 현실의 암담함을 드러내는 시어랑 그 다음에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시어랑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계속 시인이 바라보는 눈은 단순한 서정적 대상이 아니다. 눈은 일상적 현실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마당에 떨어진 존재이지만, 봐봐, 이게 문장이 긴데 눈은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고 마당은 현실이래. 그래서 화자는 눈이 지닌 그러한 생명력을 위대하게 바라보면서, 생명력을 위대하게 바라본다는 얘기는 지금 긍정한다 혹은 예찬한다 하고 볼 수 있겠죠. 젊은 시인 또한 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을, 그러면 이제 촉구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일단 젊은 시인은 화자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야, 눈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즉 궁극적으로 시인은 시대의 불의와 왜곡에 맞서는 그 당시의 시대의 불의와 왜곡, 당시에 이제 독재가 되는 거고, 맞서는 순정한 정신을 촉구, 요게 이제 거기에 맞선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뭐라고 되느냐면 현실에 좀 참여하자라고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참여시라고 부르는 거죠. 부조리한 현실에 참여해서 그 부조리한 현실을 좀 바꿔보자 하는 것이 바로 참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성격에 보시면 참여적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특징을 봅니다. 일상적 언어와 선명한 대응 구조. 어떻게 대응이나 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짝을 이루는지 좀 확인을 하면 되겠고, 청유형의 문장. 효진아, 청유형의 문장은 어떻게 끝나는 거야? 청유형은 어떻게, 문장 끝이 어떻게 끝나? 얘나 문장 끝이 어떻게 끝나? 자로 끝나면 청유형, 뭐뭐하라로 끝나면 명령형. 청유형 문장의 사용으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청유형 문장을 쓰면 대체적으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청유형 문장을 통해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의롭고 순수한 생명력, 이게 이제 바로 눈이죠.
무기력하고 부정한 세계와 이제 대립시킨다는 것. 그래서 밑에 배경 지식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이승만의 독재와 관련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0만 세 운동, 아니지, 4.19구나, 4.19. 4.19 혁명. 그렇죠. 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이 하야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다. 그럼 이제 본문을 볼게요. 여기도 오른쪽 부분은 이제 잘렸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따로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작품 설명하면서 보면 되겠네. 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은 살아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이게 바로 평서형이 되는 거거든. 지금 눈이 살아있다. 라고 이제 뭐라고 한 거냐면, 가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데, 지금 이렇게 라고 해서 무언가를 드러낸다. 요거를 이제 단정적 어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단정적 표현. 눈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눈이 살아있음을 강조한 거니까 이게 바로 뭔 거냐면 생명력을 보여주는 거거든. 살아있대. 눈에 강인한 생명력인 거야. 마당이라는 부정적 현실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강인한 생명력,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 다음,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지금 눈은 살아있다가 반복이 되면서 중간에 이것이 들어가는 거지. 그 얘도 아까 뭐라고 하면 반복과 변주. 그리고 반복과 변주는 또 뭐라고 한다고? 점층이라고 한다고. 점층법. 그래서 1년에서 먼저 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연이에요.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그럼 여기도 이제 젊은 시인이여 라고 불렀으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화자가 생각할 때 젊은 시인에게는 기침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기침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행위가 되는 거고, 기침을 하자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긍정적 행위가 되는 거고, 젊은 시인은 화자가 보기에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의지, 하자를 통해서 의지를 드러낸다.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연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젊은 시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3년입니다. 다시 3년은 눈에 대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지금 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1년과 3년은 눈에 대한 얘기, 이렇게 짝이 되는 거고, 2년과 4년은 젊은 시인에 대한 얘기, 이렇게 이제 짝을 이루는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시의 구조라고 해서 이제 대응 구조가 1, 3년과 2, 4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3년을 보는데 사실 3년이 되게 4년이 이제 3년이 중요합니다. 3년이. 눈은 살아있다. 지금 여기서 1년에서 눈에 대한 얘기를 하고 2년에서는 젊은 시인에게 눈에다 대고서 우리 기침을 하자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3년으로 넘어온 거야. 3년에서도 이제 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살아있어. 계속 앞에서부터 살아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지. 얘를 위해서 살아있대. 얘를 위해서 지금 눈은 살아있대. 그러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가 의미하는 바 혹은 지시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좀 설정이 돼야 돼. 파악이 돼야 돼. 그럼 이제 이 상황, 딱 이 작품 안에서 주어진 상황만 생각을 해보자. 작품 안에서 주어진 상황만. 지금 여기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 화자랑 젊은 시인밖에 없겠죠? 젊은 시인이, 화자가 지금 젊은 시인에게 기침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눈에다 대고 기침을 하재. 그러면서 지금 눈이 살아있대. 얘네들을 위해서 살아있대. 그럼 이 상황에서 볼 때 눈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밖에 안 돼. 지금 상황에서 화자가 젊은 시인에게 기침하자고 얘기를 했어. 눈에다가 대놓고 기침을 하자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가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가 위에 있는 젊은 시인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대. 고통의 감정마저 외면한 무기력해진 존재. 이건 완전히 부정적 대상이죠. 그러니까 일깨워주는 것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죽음을 무릅쓰고 부정적인 현실에 맞서며 살아가는 존재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런 대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걸 얘가 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기침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가 젊은 시인하고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냐? 죽음을 잊었대. 죽음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지. 사실 이제 한때 또 유행했던 게, 예전에 그 가상의 장례식을 치르는 거나 아니면 유언장을 쓰는 것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도 가상의 장례식 치렀던 거 있었죠. 에피소드 있었잖아. 너네 무한도전 몰라? 여기서 또 세대차가 나타난 거야? 어떤 사례를 얘기해야 될까? 이게 또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가 유행할 때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또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르지.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제 유한하기 때문에 되게 가치 있게 사는 것을 중요시 여기거든.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라고. 죽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을 전제하지 않아. 난 죽는 걸 몰라. 그럼 뭐 어떻게 살 수 있어? 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무기력한 존재라는 얘기는 그 죽음에 대해서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반면에 죽음을 나 죽는다는 걸 알지만 나 죽음을 이때는 잊어버린다는 거, 죽음을 각오한다가 되는 거야.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이 부정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눈은 그런 존재라는 거지. 그런 대상을 위한 존재.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지식 플러스 있죠? 이거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계속.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야.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래를 뱉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거고, 가래는 바로 이제 부정적 속성이 되겠지. 이제 이렇게 되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시인이 되는 거고, 이 가래를 뱉지 못하면 무기력한 존재로서의 젊은 시인으로 볼 수 있겠죠. 됐어? 넘어갑니다. 네, 학습활동은 다 설명을 했고 246쪽을 볼게요. 학교에서 246쪽 이 작품도 설명했니? 그럼 이 작품을 좀 볼게. 지금 이제 한국의 근현대사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식민지야.
그 다음에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다시 한국의 근현대사는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광복 혹은 해방과 민주화야. 해방과 민주화.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눈이라는 작품은 민주화와 관련되는 작품이라. 그래서 이거를 참여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럴 때 지금 246쪽에 있는 그 소설은 지금 일제강점기 때, 즉 해방과 일제강점기 때와 해방 이후 얘는 이렇게 살자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라면 여기서는 야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입니다. 이제 반대야. 지금 이 눈이라는 작품에서는 이렇게 살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지금 그 246쪽의 소설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주의적인 모습인 건데 어떤 부분을 보냐면 지금 왼쪽 지문입니다. 왼쪽 지문에서 중략 부분 줄거리야. 중략 부분 줄거리 찾았어? 그 위로 세 줄 올라갑니다. 순간 그는 이런 때 이때 그가 바로 부정적 인물이야. 기회주의적인 혹은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역사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민족이라는 것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보이는 인물이야. 그런데 엘리트예요. 의사니까. 볼게요. 순간 그는 이런 때의 가부, 결정에 일도양단하는 자기식으로의 찰나적인 단안을 내렸다.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구실로 애거라는 환자를 돌려보냈다.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이 독립운동하고 관련됐던 사람이었던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된 거야. 오른쪽 지문은 넘어옵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국어 사용에 가나오죠. 거기에다가 물결 표시하고 별표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 인물의 친일 행적의 결과물입니다. 이 주인공 그라는 인물 이인국 박사의 친일 행적의 결과물이 세 번째 줄 국어 상용에 가야. 이때 말하는 국어는 일본어야. 왜냐? 일제 강점기였잖아. 우리는 식민지였다고. 그러니까 본국은 일본이 되는 거지. 이때 말하는 국어는 그래서 일본어. 그래서 지금 오른쪽 지문이에요. 오른쪽 지문 밑에서 네 번째 줄. 잠꼬대까지 국어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에 얻을 수 있겠소. 이때 말하도 국어도 일본어가 되는 거고.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그래서 지금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지금 과거 회상한 거였어. 거기 특징 첫 번째 점. 제재 핵심 정리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 지금 이제 해방 이후의 상황에서 지금 국어 상용에 가라는 문구를 지금 숨겼던 거. 그것이 이제 생각나서 과거에 그랬던 경험, 그랬던 기억을 떠올렸던 것.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는 그 해방과 관련돼서 우리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그 이제 친일 그 행위를 했으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해방 이후의 사회 상황도 보여주는 작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47쪽에 나오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봐 주면 되겠어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지금 이제 문법 좀 확인하겠습니다.